안 후보님, 네. 조금 전에 CBDC를 미국 조폐공사에서 이 디지털 코인을 뭐 주도해서 국가 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미국에 조폐공사가 있습니까? 그 한국의 조폐공사를 번역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CBDC를 미국에서 한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획 중입니다. 미국에서 CBDC를 계획 중이라고요? 예. 미국은 CBDC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도 저 내부적으로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의 공식 당국자가 우리 CBDC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간다는 입장을 사실상 여러 차례 천명했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CBDC라는 게 미국에서 그러면 CBDC를 발행한다. 그 취지는 어떤 중앙은행의 화폐같이 발행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화폐 가치를 발행하는 화폐를 발행하는 거가 중앙은행 차원에서 미국은 일단 중앙은행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CBDC를 누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 누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CBDC는 지금 재무부 중국이 중심을 해서 하고 있죠. 재무부 같은 그런 정부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ETF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홍 후보님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신 거지만 현물 ETF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이제 발행하는 것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물 ETF하고 현물 ETF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에 대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물 ETF. 네. 그다음에 현물 ETF. 현물 ETF. 아까 홍 후보님께서 현물 ETF를 질문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좀 말씀할 기회를 드립니다. 현물 ETF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시장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아니 둘 다 이거는 ETF라는 거는 어떤 자산이라든 연계돼서 뭘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코인과 연계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후보님 입장에서는 선물 ETF랑 현물 ETF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후보님 그런데 우리 지금 선물 ETF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물 ETF 반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물 ETF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데요. 그리고 현물 ETF에 대해서는 저랑 함께하는 정성국 의원, 제가 의원님 이름은 정확하게 안 알지만 현물 ETF도 허용하지 않은 법안이 이미 우리나라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물 ETF는 이미 허용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드립니다. 안 의원님? 그리고 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저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제가 고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안 의원님 같이 정의감과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이 왜 본회의장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죠? 제가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날 문자를 4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은 문자가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근데 당대표로서 제가 드리지 않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예.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막고 있어서 저는 경찰들을 피해서 멀리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엄 해제에는 왜 참여하지 않으셨죠? 그때 시간을 놓쳤습니다. 자, 후보님 입장에서는 계엄 해제가 맞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는 건 국회뿐인데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제가 절절하게 계속 한 분이라도 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말을 따르시고 제가 말씀드린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말씀을 따르시지 않았죠? 저는 두 분끼리 서로 소통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있던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의원님, 안 후보님. 그런데 이건 그냥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해제를 하려면 본회의장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으로 갔죠. 그런데
다 끝나고 오시면 뭐 합니까? 오셔서 저한테 좀 힘을 실어줬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1차 탄핵 가결에 찬성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탄핵안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중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외교를 잘못했다. 저는 그 부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1차 탄핵안에 당론을 반대하시면서 안 의원님은 찬성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지만 결국은 큰 틀로 보면 우리 당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계엄에 반대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그게 더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안 의원님, 윤석열 정부의 공동 파트너로 시작하셨잖아요. 인수기장도 하셨고, 그렇죠? 예. 그런데 21대 국회 전반기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때 대정부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후반기 윤석열 정부 초반이죠. 그때도 대정부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회에서 강하게 싸우셨어야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공동으로 정권을 만든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나섰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대정부 질문을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저는 19대 때도 한 번 했고 20대도 했었습니다. 저는 야당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당 의원으로서 이렇게 그 대정부 질문하는 것이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의원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21대는 21대 초반은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안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21대 때는 왜 안 하신 거죠? 그때는 제가 신청을 해도 제가 3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통당을 전광훈 목사랑 창당을 하셨습니다. 창당하시게 된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지나친 친북 행보와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코로나 등을 빙자해서 지나친 자유의 억압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전광훈 목사와 함께한 자통당이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광훈 목사는 당이 따로 또 하나 있고요. 기독교 당이 하나 있고. 처음에 창당할 때 같이 창당하신 건 아닙니까? 같이 당원이 되거나 정광훈 목사가 이래 한 건 없고. 지금은 자통당 탈당하셨습니까? 네.